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업무상 대학교에 갈 일이 종종 있어요. 복지관 프로그램 홍보한다던가, 복지관 자문사자를 모집을 한다던가, 아니면 후원금 모금을 한다던가, 아니면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에게 사회복지사들의 실무를 좀 가르쳐주러 간다던가, 아니면 복지관 프로그램이나 사회 대상자에 대한 슈퍼비전을 받으러 교수님께 갈 때도 있는데요. 제가 2006년에 대학을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10년도 훨씬 전에 졸업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교 풍경과 지금 풍경이 비슷한 점이 많아서 제가 다시 대학생이 된 기분도 들고 다시 젊어진 것 같고 막 활기찬 기분을 가지고 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대학교에 낯선 장면도 많이 있더라고요. 바로 외국인 유학생이 굉장히 많다는 거였어요. 중국인이나 일본인처럼 우리나라 사람들과 외모가 비슷한 외국인뿐만 아니라 피부 색깔과 머리 색깔 그리고 옷 입는 방식부터 우리나라 사람들과 확연히 다른 그런 누가 봐도 딱 외국인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그 대학교에 가면서 어떤 곳에서는 외국인들이 더 많은 걸 보고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됐나 하고 놀랄 정도였어요. 이 모습이 너무 낯설어서 저는 그때 슈퍼비전을 받으러 갔었는데 그 슈퍼비전 받는 교수님께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네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교수님께서는 예전보다 외국인 유학생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셨어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정원의 10% 이상인 대학교도 몇 곳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실제 데이터로 보면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14만 명이 넘었다고 했고요. 외국인 유학생 국적도 181개나 된다고 해요. 이 정도면 전 세계의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유학을 온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2010년에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이 83,839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8년 만에 70% 이상이 는 거죠. 정말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만큼 외국인 숫자가 많고요. 그 교수님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학과는 몽골인이 굉장히 많다 하더라고요. 몽골인도 많고 중국인도 많고 베트남인도 많고 이제 대체로 약간 동남아인들이 많은데 그러면 왜 이들은 다른 여러 나라 두고 우리나라에 유학을 오는 것인가? 오늘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금방 말씀드린 몽골, 중국, 베트남 같은 나라는 지금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빈부차도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고 해요. 이들 나라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먼저 한 나라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원래 잘 살았던 나라는 원래부터 잘 살았으니까 또 천천히 발전을 해왔으니까 자기네 나라의 상황과는 좀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전 세계적으로 정말 알아줄 만큼 못 살던 나라에서 지금 무역 규모가 10여권 안에 드는 정말 경제 대국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운 점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들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겪었던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좀 배워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 많이 유학 온다고 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를 공부하러 오는 이유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제도에 장점이 많다는 거예요.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사회복지 제도가 좋은지 어쩐지 잘 모르고 또 문제투성이로 보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제도가 좋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만 쭉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런 사회복지 제도가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제도가 좋은지 어쩐지 이런 건 잘 몰랐었는데요. 이렇게 외국인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제도가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이렇게 또 새삼 생각하게 됐어요. 특히 건강보험 제도가 굉장히 좋다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는 건강보험제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좋은 거긴 하더라고요. 정말 값싸게 이용할 수 있어서 그런 점은 좋았는데요. 저는 이제까지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에 안 좋은 점만 많이 봤었는데 또 좋은 점을 보니 또 좋게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외국인 유학생들 덕분에 제가 우리나라 사회복지 좋은 점이 많다 이것을 새삼 깨닫게 됐어요. 교수님께서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를 공부하러 오는 이유를 앞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발전한 경험이 있고 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제도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유학을 온다고 하는데요. 뭐 이거 말고도 우리나라가 국내 나라들과 지리적으로 가까울 수도 있고 또 학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렴할 수도 있고 또 케이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우리나라에 호감을 가져서 우리나라에 유학을 오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야 어쨌건 저는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워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대학생 때 북유럽형 사회복지 모델, 뭐 미국형 사회복지 모델 이런 걸 배웠거든요. 그렇게 하듯이 그분들이 한국형 사회복지 모델에 대해서 좀 배우고 경험하고 느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자기네 나라에서 돌아가서 정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모델을 잘 적용시켜서 잘 이렇게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생각이 돼요. 또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아야겠다 이런 걸 느꼈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여러 사회복지 제도를 공부하러 왔는데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기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또 원래 잘 살던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지 이들 나라에게 희망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또 제가 대학생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제도를 공부하는 대학생들을 많이 보니까 또 제가 제 역할을 정말 잘 해야겠다 이런 것도 느끼게 됐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제도에 관심을 갖고 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모델을 공부하러 왔는데 제가 정작 제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면 이분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 모델을 적용했을 때 잘 될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역할에 좀 더 충실한 제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 제 유튜브 영상도 해외에서 보는 경우도 은근히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한국말로만 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만 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명 중 한두 명 정도는 해외에서 보시더라고요. 저는 이거 알고 깜짝 놀랐어요. 해외에서도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구나. 이게 해외에 계시는 우리나라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외국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이만 안녕.